오늘 강연 또 함께 해주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 한 번만 좀 들어볼까요? 드로잉들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제가요? 네. 저는 근데 제가 왜 여기 껴있나 되게 항상 왜 여기 있지 이랬는데 그 승우 아빠님 제가 처음 뵀거든요 오늘. 근데 강연 들으니까 크리에이터 둘과 사업가 둘의 강연이었구나 싶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짧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이제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이제 축약해서 한번 답변 주시고 개인 질문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오신 관객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다 나름의 성공을 거두셨잖아요. 성공을 거두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궁금할 것 같아요. 이 성공의 비결을 딱 하나만 뽑자면 본인에게 한번 그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는 그 성공의 비결, 저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데 그거를 그게 저 원래 되게 잘 꺾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시점 기점으로 그냥 확 성향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거를 저는 저희 와이프, 저 아내랑 살면서 제가 진짜 못되게 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받아주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알았어요. 어느 날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저 와이프한테 나 이렇게 안 살 거다. 이렇게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게 정말 소중한 사람 가족이네요. 유튜브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 그런 모습이어서 또 의미인 것 같아요. 드로잉님 어떠세요? 네. 저 생각해봤는데 저는 자기 애 같아요. 네. 자기 애. 그래 보여요. 좀 되게 자기 애. 저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네.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저를 좋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를 학대하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솔직하게 저를 들여다보니까 저는 사실 저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최고의 시간과 그런 것들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저를 위해서 노력했던 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브랜딩의 또 기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네, 의장님 어떠세요? 네, 저는 자존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왠지 다들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요, 그죠?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많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원들이 이제 저희 본사에만 한 150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혼나거나 무언가 실수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 좋은 직원과 안 좋은 직원의 차이가 자존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못한 거에서 이것들을 하나 추가하면 내가 더 나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을 되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를 지적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것까지 못하게 되면서 멘탈이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자존감이 어떠냐가 실제로 멘탈이나 지속성 그런 분야에 있어 갖고 굉장히 크게 작용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self wisdom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은 자존감과 회복 탄력성이 딱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좋습니다. 네, 승우 아빠님 어떠세요? 저는 되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에요. 저는. 네. 네, 이게 그 예전에 일하던 분들 제 스승님의 영향이 좀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뭐 8시간 자는 시간을 저는 이제 좀 4시간을 줄이면은 그 시간 동안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입니다.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 그러면은 실패를 해도 경험치가 이제 2배로 더 많이 쌓이거든요. 다른 사람들 5년 동안 하는 일을 저는 일단 10년 정도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투자하는 게 남들과 조금 더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먹혔네요.
네. 네, 정말 느껴져요. 네 분 다 정말 그 투자한 시간으로는 그 누구도 반론을 못 펼칠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 쏟아부어서 여기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 드론드루님부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과거 5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뭔가 또 적절한 수단이 굉장히 시대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잘 부분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3년은 꼭 이거는 한번 해봐라. 뭐 비트코인을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해봐라. 이런 게 꼭 있을까요?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선택해서.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내가 지금 뭐 얼마를 벌든 얼마나 성장했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나 자신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일해보는 거. 네, 나는 어떤 브랜드인지 그래서 이 브랜드면은 이렇게 일한다라고 생각하고 뭐든지 결정했으면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을 진짜 브랜드로 그죠? 아까 정말 느꼈습니다. 네, 의장님은 좀 어떠세요? 네,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저는 앞으로는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꼭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요. 네. 네, 유튜브 스승님이 정말 아니 왜 해야 지켜보고 되냐면요. 계세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어떠한 때라는 게 있는데 네, 원리를 모를 때는 누구나 헤딩을 막 하고요. 그리고 헤딩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방법과 원리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답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비법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초창기에 나올 때가 두 번째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유튜버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 세 분들은 헤딩을 잘 하셔갖고 지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시면서 즐기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거 해보고 저거 하다가 잘 얻어 걸리셨고 원리를 스스로 체감하면서 제가 이제 성공했던 방식처럼 제 분야에서 발견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정답지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그럼 이 정답지가 공개가 됐던 이 순간이 두 번째 한번 흐름을 탈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가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한번 눌림목을 준 거예요. 지금 사라고. 예, 그러기 때문에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저점 매수 타이밍 한번 왔다라는 말씀을 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직접 해보시고 나서의 또 느낌도 다를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떠세요? 하기 전의 생각과 또 하고 나서의 생각은? 저는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지 몰랐어요. 뭐가 그러니까 있는지? 유튜브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 정도의 매뉴얼과 이 정도의 어떠한 전략이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방법이 다 누군가만 알고 있었는데 공개가 완벽하게 되고 누군가가 다 할 수 있게끔 제가 보고 나서 전 처음에 정말 저렇게 될까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너무 어려웠고 했는데 이게 되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느끼면서 뭐냐면 오히려 더 좀 약간 처음에 반신반의하다가 요새는 거의 맹신. 네. 네, 제가 그 우리 주원규 PD님한테 네. 가스라이팅을 좀 당했습니다. 네. 약간 종교 수준으로.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는 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나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새롭네요. 답지가 공개됐으니까 해봐라. 이것도 굉장히 또 좋은 메시지 같습니다. 승화 아버님 어떠세요? 전 유튜브를 좀 안 하려고요. 네. 네. 이게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유튜브에서는 이제 점점 손을 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지금 들어오신다고 하는 솔직히 좀 말리고 싶고요. 네, 지금 잘하고 계신 거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 네. 사실 유튜브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좀 시야가 좀 좁아진 게 있어가지고 저는 유튜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너무 매몰되는 것보다는 자, 100분 토론. 자, 한번. 제가 여러분 그 바깥 많이 해봤잖아요. 그 유튜브 바깥에서 제가 많이 100분 토론 놀아봤거든요. 해볼게요. 네, 좋아요. 여러분 네. 유튜브가 나요. 잘 쉬워요 이게. 네, 좋습니다. 두 분이 또 이제 대주전에서 아까 이제 심장님 주원균님께서 말씀 주신 A도 B도 둘 다 정답이다라는 말이 딱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높은 관점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 그죠. 네,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만약에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뭔가에 그 집중해야 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세 분이 얘기한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브랜딩하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승우 아빠가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지금의 승우 아빠가 됐을까요? 그 브랜딩을 통해서 승우 아빠가 트래픽을 만들었고 이제는 바깥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는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밖의 게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 합쳐서 저도 이제 해봤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저는 그 드로우 앤드루 채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간츠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수트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고 좀 가라앉았어요. 트위터가 나왔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고 가라앉았어요. 그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블로그가 가지고 있는 그 트래픽 모아서 내가 나를 브랜딩하고 하는 과정까지의 남아있는 파워와 그 수트라고 했을 때요. 그 트위터와 뭐 페이스북이랑 이렇게 따져봤을 때 블로그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커요. 왜냐하면 내 이야기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단순 정보량으로 따졌을 때 이미지와 비디오와 텍스트와 예를 들어 우리가 있는 한 장면을 그냥 사진으로 땅 찍어도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글로 쓴다면 엄청나게 길고 그거를 사진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사진이 1초에 60장이 넘게 들어간 것이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 컨텐츠가 지금의 엄청난 오버슈팅이 있었고 유튜브 출신의 연예인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방송사들의 수요가 다 충족이 됐어. 그 분야에서 이거 얘 있지. 왜냐면 그거 라이징 스타 나올 때랑은 분명히 완전 다른 시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5만 원짜리 손님 10명만 있으면 한 달에 1,500만 원 벌 수 있잖아요. 개인이 어떤 경제적 자유라든지 누구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트래픽 양이 여전히 누구나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은 지금 남아있는 거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둘 중에 하나고 저는 가능하다면 그 두 개를 다 하는 게 좋겠고 그 두 개의 트래픽만 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 트래픽을 가지고 바깥 세상에다가 이걸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으면 얘가 돈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안에만 있으면 인스타그램은 심지어 돈도 안 줘요. 유튜브 애드센스 비용도 점점 그거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진짜 아까 승우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바깥 세상에다가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부을 수 있으면 그 키친마이야르의 트래픽이 올라갔던 것처럼 거기에 나왔던 그 채널들 이 검색량 막 이 플랫폼 유튜브 안에서만 이슈가 된 게 아니라 그 바깥 세상에서도 막 이게 이슈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폭발적인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급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뚫어내고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소수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어렵겠지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5만 원짜리 손님 10명을 모으기 위한 트래픽 만들기. 사실 저는 지금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 두 가지는 무조건 3년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뭔가 솔루션까지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공통 질문 마지막 한번 볼게요. 네, 이제 너무 뻔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네,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유튜브를 빼고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그때 나에게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 비슷한 컨텐츠도 있더라고요. 나의 20대에게 주는 뭐 편지처럼 하는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깨달음 중에 이건 꼭 전해주고 싶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있을까요? 저부터 하나요? 네네. 네. 오늘 의장님 먼저 할까요? 네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됐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후회가 됐던 시간이 언제가 있었냐면 직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회사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해서 100억대 매출에서 700억대로 거의 한 2, 3년 만에 단숨에 가서 순이익이 거의 한 300억이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순이익이 300억이라는 건 한 달에 버는 이익이 거의 뭐 한 이익이 한 25억씩이 그게 매출이 아니라 돈이 남는 거예요, 현금이요. 세금 떼고 그 정도가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던 그 시절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직원 관리를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있어요. 성장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성장이 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직원하고 마음이 맞아야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EO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체성과 그 다음에 생각과 비전을 그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공유해야지만 올라가는 시점이 와요. 그게 이제 각 업종마다 다른데 저는 그게 한 직원 50명에서 100명 정도일 때가 제가 되게 느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정확한 비전과 목표만 있고 끌고 와 그러면 제가 그 깃발 꽂고 나서 이렇게 밧줄로 끌면 너네 타이어에 매달려 그럼 전부 다 골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뛸 수 있어야지 가는 거지, 안 그러면 누군가 자빠지고 누군가 그만둔다 그러고 누군가 나가고 누군가 상처받으면 거기까지 가는 속도가 더 느려져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빨리 달렸지만 그것이 오히려 빠른 게 아닌 거거든요. 자영업일 때는 그냥 냅다 달리면 돼요. 나 혼자 일할 때는 그냥 밤새고 그냥 16시간, 18시간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면 어느 순간 그걸로 안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 수강생이 거의 10,000명이면 대한민국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가는 학원이거든요. 그런데 10,000명까지 올라가고 나서 줄곧 7,000명인데 어떻게 빨리 올라가냐면요. 270명에서 660명에서 1,400명에서 4,500명에서 10,000명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5년 만에 매출이 거의 300억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뭐 13,000명, 15,000명 간 게 아니라 7,000명으로 줄고 1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11,000명을 갔는데 그 다음 년 15,000명, 그 다음 20,000명 갔는데 그 기간들을 굳이 하지 않고 10,000명까지 가지 않고 한 4,500명일 때 한 7,000명, 그 다음에 한 11,000명, 그 다음에 14,000명 이렇게 갔으면 오히려 그게 더 빨랐어요. 이게 더 빠르지 않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더 탄탄했고 안정적이었고. 근데 그 성장 속도와 직원들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없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걸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시속을 200km로 밟아서 차가 퍼져서 중간에 10분 동안 1시간 동안 쉬었다 견인했다가 다시 가는 게 빠른 게 아니라 차라리 80km로 가는 게 또 오히려 더 빠른 길인 거죠. 그래서 그 속도와 함께 직원과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방법을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저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어요. 네, 이거입니다. 네. 전 직원분이신가 봐요. 소리 지르시면서.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솔직한 고백이자 너무나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같이 맞춰서 천천히 가자. 나스닥 1조를 꿈꾸는 대표분의 말씀이셨습니다. 요새는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더 빨리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딱 마음이 맞으니까 좋습니다. 네, 승우 아버님. 네. 승우 아버님이라고 네. 자꾸. 네, 승우 아빠. 그렇게 많이 승우 아빠라고 부르세요? 부를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네, 네.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은 네. 그 음악을 좀 해라라고 좀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그 뮤직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뭔가 음악을 할 줄 알거나 뭐 단순한 뭐 비트나 이런 거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했더라도 조금 더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악기를 하나 배워가지고 연말에 그 작은 콘서트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아마 3월 달부터는 좀 만나서 좀 연습을 좀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대가 뮤직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셀프 브랜딩을 잘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악을 좀 배워두는 게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요리에 게임에 음악까지. 와, 기대됩니다. 여러분들 콘서트 하게 되면 꼭 저희 다 같이 할게요. 좋습니다. 네. 들어드리니 한번 얘기 드릴까요? 네. 저는 계속 그 진부한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해볼게요. 저는 하루라도 일찍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최근에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그런 책들을 조금 더 내가 일찍 만났더라면 하루라도 어릴 때 만났더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네. 인생책 있나요? 추천해주고 싶은 인생책?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요? 너무 많은데 네, 럭키 드로우라고 네. 네, Keep Going이랑 네, 그쵸. 네. 네, 럭키 드로우만 그거 말고, 추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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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고잉이랑 네,
다 아, 네네. 좋습니다. 진짜 인생책 있으세요? 아니요, 인생책이라보다는 갑자기 또 너무 많은데 뭐 떠오르는 거 하면은 뭐 회사 다닐 때 레버리지라는 책을 좀 미리 읽어봤으면 린치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네. 일을 잘한다는 것 왜 일하는가 너무 많아서 제 채널 오시면 그 리스트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채널 꼭 구독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주원기님 한번 보시죠. 네, 저는 허언증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아, 네. 네, 저 어릴 때 허언증이 있었어요. 허언증 환자였는데 뭐였냐면 맨날 저는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 상에 있으면서 꿈을 물어보면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뭐 이런 그런 걸 되게 저평가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공부를 한다거나 토익 준비, 취업 준비. 야, 너네는 꿈이 뭔지 몰라. 난 다큐멘터리 감독이야. 근데 현실은 보면은 맨날 그 게임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거를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옛날에 저한테 가서 등짝을 엄청 세게 때리면서 네.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네. 그래가지고 등짝을 너무 세게 때려주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꿈을 나중에는 다 사람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네. 말만 해놓고 못하니까. 그러니까 꿈을 얘기를 아예 안 하게 된 거예요. 얘기를 아무한테도 결국엔 안 하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꿈이 진짜 작아져 있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 쓰면 퇴화한다고. 네. 꿈을 안 썼더니 그게 다 퇴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 그게 뭐지? 내가 꿈꿨던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고 나서 꿈을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저의 꿈은 중산층에 편입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자기 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모든 분들도 다 어렸을 때 다 하나씩 허언증을 가지고 있었었던 거거든요. 네. 어릴 때는 다 물어보면은 저는 그거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겠지만 저는 그냥 다 서울대 가는 줄 알았어요. 아기 때는. 대학 어디 갈 거야? 막 6살, 7살 때 서울대요. 저는 공부 못하면 연세대 가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건국대요. 뭐 이러다가 강원대요, 강릉대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대학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꿈이 낮아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어릴 때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계획표를 세우고 실제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만약에 허언증에 있는 친구 저 20대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거 될 수도 있으니까 해봐. 그냥 아예 안 하는 짓 좀 하지 마. 해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예. 네, 감동적이네요. 선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승우 아빠가 이게 진실을 알고 있는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중학교 친구셔서 어떠셨어요? 예, 중학교 때. 저 승우 아빠한테 너무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존재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승우 아빠의 기억에 나중에 제가 커서 이야기를 맞춰봤는데 저는 승우 아빠를 기억하는데 승우 아빠가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좀 성인 돼서 친해지죠. 왜냐면 같은 판이 아니었고 그리고 아. 이제 저 친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전교 1등이었습니다. 뭐 전교 2등을 주로 하고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이긴 적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진짜 아까 얘기했던 쩌리 중에 완전 쩌리였기 때문에 예. 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말이 필요 이상으로 많습니다. 말에 재능이 있었군요. 그때도. 좋습니다.